자, 열차 운전 속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속도, 운전 속도는 아까 우리 선로와 전차선로 늘 같이 다닌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철도차량 운전규칙에서는 그게 정상적으로 됐는지 보통 여기서는 지하와 지상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지하 구간에서는 우리 선로도 그 궤도, 레일 같은 것도 좀 다릅니다. 어떤 거는 좀 큰 레일, 그러니까 쇠가 좀 두껍고 높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차가 좀 빨리 다닐 수 있고. 저쪽 인천 우리 월미도 놀러 갔을 때 이렇게 보면 레일이 아주 이렇게 가늘고 합니다. 그런 데는 좀 속도를 줄여서 가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전차선도 지하에는 강체 가선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쇠로 된 거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쇠로 된 거 쭉 있고 지상 구간에는 어떻습니까? 지상 구간에는 카테나리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선로를 이렇게 선을 꼬아서 이렇게 만들죠. 그 선을 꼬아서 이렇게 만드는데 조금 더 고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기를 받아들이는 장치죠. 차 성능, 아까 차 성능이라 그러면 좋은 차가 성능이 더 좋겠죠. 뭐 100억짜리보다 150억짜리가 차 성능이 더 좋겠죠. 또 차도 튼튼하고 거기에 따라서 열차 속도를 달리해야 되겠죠. 연결기 아까 얘기했었는데 좋은 연결기가 있으면은 차를 100칸, 200칸 끌고 갈 수도 있죠. 근데 연결기가 이 부분이 아까 약하다 그랬죠. 이 부분이 약하면은 뭐 그렇게 길게는 못 하죠. 또 운전 방법. 운전 방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이겁니다. 뒤에서 밀고 가느냐, 이판 운전을 하느냐, 수신호 위에서 하느냐, 그게 운전 방법입니다. 운전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신호라면 파란불인지 노란불인지 노란불이 두 개 있는 건지 그때 따라서 달라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레일 사장은 우리 노선별 경부선, 호남선, 경부선이 당연히 높죠. 경부선이 높은 속도가 높은 이유는 경부선에는 직선 구간이 많고 호남선에는 직선 구간이 좀 적고 그런 거죠. 노선별입니다. 경부선, 호남선. 차량의 종류는 쉽게 우리 그냥 저걸 합니다. 우리 아까 세 가지를 하는데 여객열차, 또 다른 거 화물열차, 또 하나 기타 열차 이렇게 했죠. 기타 열차는 밖에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나는데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다는 겁니다. 시속 화물열차는 시속 웬만하면은 시속 한 110km, 120km 이 정도 달립니다. 여객열차는 KTX도 여객열차니까 300km, 280km, 웬만한 새마을은 한 150km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속도를 달리한다. 그래서 최고 속도를 정하라는 겁니다. 화물열차는 120km 이상 다니지 마라. 여객열차는 150km 이상 다니지 마라. 200km 이상이 고속열차죠. 경부선은 어떻게 하라? 그거다. 이게 왜 이거를 네모를 해놨냐면 앞으로 최고 속도, 지정 속도, 서행 속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로 넣기 이게 나오겠다는 겁니다. 최고 속도, 지정 속도, 서행 속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최고 속도 정도만 구분합시다. 그리고 선로에 아까 커브길, 경부선, 호남선 다르다 그랬죠. 굴곡이나 선로 전환기는 한 선에서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경부선, 호남선 가는 게 선로 전환기죠. 또 여기서 이쪽으로도 물론 오겠죠. 선로 전환기 종류가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완만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8번 편계, 10번 편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쪽으로만 이렇게 갈라진 거를 편계. 이렇게 비슷한 같은 각도로 가는 거는 양계 뭐 그렇게 합니다. 편계, 양계. 양계는 속도가 좀 더 높습니다. 뭐 이런 거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외웁니다.
외우지 못하면 보고라도 생각나야 된다 그랬죠. 선로 전환기 종류입니다. 굴곡의 정도, 굴곡이면 커브길, 오르막, 내려막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전차선. 세 개는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외워도 뭐 금방 까먹을 걸 뭐. 우리 이것만 외웁니까? 구조및 기능은 어떻게 할 거고, 운전 이론은 어떻게 할 거고, 다 못 외우죠. 뭐. 보면 생각나기만 해도 성공입니다. 입교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입교시험 하는 사람은 외워야죠. 입교시험 하는 사람은 출도 안전법만 보는데 뭐, 그죠? 외웁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보면 생각날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도 그냥 화면에 나오면 한번 보기만 하십시오. 운전속도는 신호기로 보는 운전속도죠. 여기는 ATS입니다. 그죠? ATS 신호기가 있죠. ATC는 신호기가 차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차 안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 신호도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65km고, 이거는 60km고, 이거는 40이고, 45고 조금 다른데 교육기관 가면 뭐 저절로 알아집니다. 이판 신호. 아까 신호기 두 개 있는 거 이판 신호기였죠. 빨간불, 노란불 두 개만 있었는데 그거는 25 같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25인데 야드, 덜판을 야드라 그러죠. 차량 기지가 보통 덜판에다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야드 그럽니다. 이판 신호입니다. 25km로 갑니다. 운전 방법에 의한 속도 제한은 이런 경우인데 이거 다 외우겠습니까? 못 외웁니다. 못 외우는 거는 한 두세 번 적고 두세 번 적고 맙니다. 10번 적어도 뭐 모르니까 잘 됐습니다. 모르는 거 뭐 그냥 한번 읽어만 봅시다. 서행운전으로 신호기 있는데 가면 지정속도입니다. 아까 최고속도, 지정속도, 사실은 허용속도도 있습니다. 허용속도도 있는데 그까지 우리 하지 맙시다. 세 개만 합시다. 지정속도로 간다는 겁니다. 추진운전은 아까 뒤에서 가는 게 추진운전이죠. 25km 갑니다. 웬만하면 25km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2판은 25km 간다 얘기했죠. 맨 앞에서 운전할 때는 보통 45km이기 때문에 추진운전 제외된답니다. 그 단어 찾기 할 때는 맨 앞에서 운전할 때 포함된다 이렇게 시험 나오는데 그 정도 함정만 안 걸리면 되겠습니다. 후진, 뒤로 되돌이 할 때 우리는 뒤로 빠꾸 운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너무 구세대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빠꾸 운전이 아니라 뒤로 처음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처음 방향과 같은 방향. 여기서는 세정이라 그러면 묶어놓은 걸 세정이라 하는데 선로 전환기 대향 무슨 얘기가 또 있느냐면 배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배향, 대향 잘 보는데 대향으로 가는 겁니다. 대향 위험한 쪽으로 가는 게 덤비는 거 대향입니다. 이거는 덩 뒤입니다. 덩 뒤에서 칼 꽂기는 좀 쉽죠. 맞붙어 가지고 칼 하기는 좀 어렵고 이거는 뒤쪽에서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세정되지 않은, 세정된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 낼 때도 터무니없이 장관령이냐 또 대통령령이냐 이거 많이 나오죠. 뭐 이상이냐 이하냐 할 때도 많이 나오고 또 대향 배향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매너를 좀 지킵니다.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선 서행 구간을 현시하고 뭐 요 글자 살짝 바꾸고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까 대통령령, 장관령, 또 이상, 이하, 미만, 또 대향, 배향 이렇게 몇몇 가지 추진운전, 이판운전 뭐 그런 거 몇 개 이렇게 바꾸는 게 좀 그래도 좀 매너 있게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도 대향, 배향이 정답이죠. 전령법 운전할 때 전령법은 아무것도 사용할 때 전령은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전령 알죠? 중대장 전령, 대대장 전령
심부름하고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심부름하고 그거는 아니죠. 수신호 깃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령운전이라는 게 있는데 구분할 거는 지령식하고 구분합니다. 지령식이라는 거는 딱 정해졌고 지령운전은 그냥 무전으로 빨리 가, 천천히 가, 45km로 가, 25km로 가, 그게 지령입니다. 지시해가지고 하는 게 지령운전입니다. 지령식은 말 그대로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이따가 배울 일반적인 방법을 쓰지 못할 때 고장 나고 뭐 했을 때 쓰는 게 지령식입니다. 지령식하고 지령운전은 다릅니다. 철도차량 운전 규칙에서는 지령식은 없다. 지령식은 없습니다. 지령운전은 있지만 지령식은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특수신호 이해한교. 특수신호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을 때 그게 특수신호죠. 뭐 소리가 나게 한다든가 불꽃이 나게 한다든가 그런 게 특수신호입니다. 여기 보면 다 못 외운다 그랬죠. 외워봐야 헛거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바에는 뭐 학원 동영상 뭐하러 봅니까? 혼자 공부하는 게 외우지 말고 뭐 헛거다 그러는데 속도에 보면 시험 운전이나 유도는 없더만요. 보니까 속도 하는데 속도 제한 요소가 아닌 것 해가지고 시험 운전, 유도 신호, 열차를 유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까 뭐 할 때 유도는 있고 계속 이 판만 있고 이 판은 없었죠. 유도 신호 열차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 때 정거장에 들어오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유도는 있었죠. 유도는 있었는데 이 판은 없었습니다. 그죠? 양방향으로 할 때. 또 신호기 뭐 진행 신호 할 때도 유도 신호는 있었는데 이 판 신호는 없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세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디 나왔느냐 보니까 유도 신호기는 진행 신호 얘기할 때 있었습니다. 다음 중 진행 신호가 아닌 것은 이 판이죠. 유도는 있었고 또 유도 신호 또 한 번 있었던 거는 열차에 동시 진출입할 때 요걸로 해야 되겠고 1번 2번 동시 진출입 요거 할 때 써먹었군요. 또 하나는 지금 운전 속도 제한할 때 아니죠. 이거 아니죠. 속도 제한할 때는 이게 아니고 여기는 이게 정답이고 잠시 후에 나올 폐색 운전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폐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폐색할 때 요 얘기가 또 나옵니다. 폐색 운전할 때 요 얘기할 때는 유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속도할 때는 유도말 나오면 정답이라는 거죠. 유도는 요 때만 쓰고 다른 때는 쓰면 안 된다. 특히 속도에 얘기할 때는 우리 경부고속도로나 고속도로 갈 때 나한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속도 과속할 위험, 과속 시험 유도에 들지 않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속도 오버하지 않도록. 우리 고속도로에서는 누구나 뭐 과속하죠. 여러분들 좀 젊은 사람들은 140, 160 이렇게 과속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도에 들지 않도록. 유도는 이렇게 살살 살며시 하는 게 유도죠. 속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유도에 나를 시험에 들도록 유도하지 마십시오. 이 말 나오면 정답이죠. 아까 유도는 요 때만 나온다. 요 때는 이 판은 없다 그럴까요? 틀렸다 그럴까? 이 판은 없다. 어떤 때? 진행신호, 동시지치로 폐색할 때 이 판은 없다. 책을 펼쳤을 때 여러분들이 뭐 393페이지를 펼치든지 또는 책이 개편돼 가지고 300페이지, 350페이지에 펼치든지 펼쳤을 때 지금 썼던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되지. 이걸 다 외우고 없는 것은 외우지 마라.
못 찾겠다. 찾았죠. 찾았지만 잘 보이는 데다가 그 기록을 해놔야 되겠습니다.